네, 핵심은 이제 음, 휴전선을 어디다 그을지가 큰 관건인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다 둘 다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음, 휴전선을 그으려 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기전처럼 뭐 상대방이 음. 한쪽이 먼저 지칠 때까지 소모전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소모전.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지금 여기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편안하게 평화롭게 있잖아.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이게 거기만 죽어나가고 있고. 마치 20세기 냉전하고 비슷한 대리전, 이런 네. 대대적인 전쟁, 그러니까 선을 그어놓고 이 범위 안에서만 안에서만 치열하게 싸워서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온갖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예. 그리고 정말 개인적인 바람은 휴전을 한다 하더라도 음, 우크라이나의 그 미래를 위해서라도 음, 확실한 안보 보장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도 한미 안보 조약이 있듯이 음, 미국과 우크라이나 또는 유럽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안보 조약을 맺는다든지 음.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어, 그럼 나토가 대신 나토의 이름으로 음, 우크라이나에 보호해준다는 약간 그런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맺어주는 게 가장 음. 이상적인 결과인데 그러니까 사실 나토 가입은 진짜 쉽지 않잖아. 일단 러시아가 예, 그 목숨도 예, 결산전 할 거기 때문에 예. 그거에 준하는 누나는 협약 예, 그러니까 가입은 아니지만 예, 이렇게 너네가 러시아가 한 번 더 침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 우리가 나선다라고 하는 예. 그런 상호 조약, 그치? 조약, 예. 아니면은, 협력적으로 나토가 어려우면 EU 가입만이라도 해주기를, EU 가입. 예. EU가 군사동맹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유럽이 경제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더 유럽 국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강화시키지 않을까. 그 타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아, 그렇지. 그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애플리켄트, 신층국으로만 있고, 어, 예. 음, 완전, 그치. turukiye가 아직 EU가 아니지. EU가 하려고 이제 노력은 하는데 이제, 10년 동안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는 성과가 나라. 없는. 예. 대신 또 아이러니하게도 EU는 아니지만 나토엔 들어가 있는 나라. 나토에는 들어가 있고. 예.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 지점에서 그게 했구나. turukiye가 나토, 근데 turukiye가 러시아랑 또 친하잖아. 그래서 이게 안 되더라고. 예. 나토 가입은 그래서 안 되더라고. 나토 가입하려면 모든 나토 나라를 다 찬성해야 돼. 찬성해야 일단 되는데. 트르키가 반대할 거고, 또 거기고. 헝가리아, 오르반 추미가 반대할 거고. 헝가리아도 또 러시아가 투자하기 때문에. 이미 반대표가 두 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예. 또, 우크라이나의 향후 러시아의 도발을 방지할 수 있는 협의.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크리미아와 돈바스를 법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나마 이 땅을 우크라이나 영토로 인정한다. 또는 계속해서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이런 식으로 결의문은 이게 실효성은 없더라도 써줘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사이프러스도 지금도 기쪽 키프러스와 그냥 키프러스가 나눠져 있고 한국도 지금도 대한민국이 형식적으로만나마 북한에 대한 그 영유권, 정투권, 주권을 주장하듯이 이게 공식적인 영토 포기는 젤렌스키가 도저히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민심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게 우크라이나 영토지만 러시아와의 추가 협상 때까지 잠정적으로 휴전선을 그은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려면은 제가 바라는 거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만 압박하지 말고 러시아를 압박해서 일단 이게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휴전 아니니까 둘 다 양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러시아는 어느 정도의 우크라이나와 서방과의 군사적 협조를 인정하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동맹을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둘 다 한 번씩 양보해라 라고 압박을 트럼프는 해야 하지 않 영토는? 영, 예? 영토. 영토의 우크라이나 지금 경우는 영토. 나는 이제 그것 때문에 답이 예. 없는 것 같거든. 예. 영토의 경우는 그래서 종전은 못하고 평화주도 못하고 휴전선을 그은 다음에 아마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이건 약간 외교적 속임수기니까 솔직히 얘기해요. 속임수인데
숫자상 크고 몇 개월 후에 제네바나 헬싱키에 가서 평화협상하면서 영토의 주권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적은 다음에 협상하고 협상이 안 되면은 또 내년에 만나자. 그래서 협상만 계속 영구적으로 하면서 이 영토의 최종적인 결말은 열린 결말로 놔두지 않을까. 그러면은 러시아는 편하게 우리 영토다라고 생각하고 우크라이나는 또 편하게 결국은 우리가 러시아를 설득해서 얻을 것이다 생각하게 되고 마치 이렇게 확실히 또 압니다. 좋은 해결책은 아니지만 굳이 우리가 아시아에서 살아보면은 지금도 해결이 안 된 그 센카쿠 중국이 영토를 주장하는 그 센카쿠 열도 중국과 일본이 부딪히고 있고 그건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러시아와 일본이 부딪히고 있는 쿠메르 영토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는 러시아가 있지만 일본은 실질적으로 원래 우리 땅이고 물러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냥 그런 외교적은 계속 그냥 진행되는, 놔둬야 하다. 근데 참 우크라이나의 땅은, 예, 빼앗긴 땅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예. 빼앗긴 땅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잖아. 바로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그게 참, 감정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예. 뭐, 생각구 열도나 쿠릴 열도처럼 사람이 진짜 거의 없는 뭐 그런 데가 아니잖아. 아닙니다. 예. 그리고 거기는 기본적으로 비옥한 그럼 또 예. 영토이기도 하고. 저는 뭐 그나마 이게 비슷한 예가 있다면은 예전에 2차 대결 초기에 소련이 핀란드를 공격했습니다. 핀란드를 공격하면서 겨울전쟁 때 핀란드도 이 땅의 한 10%를 뺏겼습니다. 빼째르 근처에. 그래. 차이가 있다면은 핀란드는 깨끗이 그 10%를 다 소련에 포기했습니다. 조약을 맺으면서.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인 포기는 못할 것 같고. 얘네 공식적 포기 못할 거야. 예. 정치적으로도 안 될 거야. 아닙니다. 예. 국민들이 워낙 반감이 세가지고. 운동으로 남겨서 있는 게 나아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그나마 기대가 하게 있다면은 우크라이나의 그나마 가장 좋은 미래는 미래에 맡겨야 되겠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스탈린은 2차 세계대전 혼란을 이용해서 발트 3국 공격해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점령했습니다. 강제로 소비에트 연방에 편입시켰고 근데 50년이 지나면서 소련이 무너지면서 결국 이 나라들은 다 독립했습니다. 지금의 러시아 정부는 권위주가고 타협이 불가능하지만 50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끈질기게 밀어붙이면은 50년 후에 러시아의 민주적인 정부가 바로 크리미아,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자치권을 허락하면서 그때까지 남아있던 그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있는 자치 정부가 50년 만에 주민 투표를 실시해서 우크라이나가 합쳐지지 않을까. 참 요원하다. 예. 요원하다. 물론 솔직히 우리가 70년대에 소련이 무너지고 15개 공화국이 다 독립할 거라는 아무도 일찍 예상 못하잖아요. 공산권이 무너질 거는. 사실 그거는 예. 어떻게 보면 너무나 까마득한 미래긴 하지만 그것이 우크라이나가 가진 희망이 아닌가. 근데 확실히 러시아라고 한 나라가 지금 푸틴, 짜르 한 명의 힘에 의해서 자주유지가 되는 예. 국가잖아. 근데 이 푸틴이 무너질 때, 예, 그때. 그때 정말 러시아가 또 한 번의 위기가 올 것 같긴 하거든. 예, 그때. 북한이 지금 김정은 다음에 애가 없잖아. 예. 그래서 여자들밖에 없는데 예. 그 김정은 그 누구지? 김여정? 또는 김딸, 또 김주혜 이렇게 지금 그런 게 있는데 아마도 엄청난 후폭풍이 불겠지. 김정은의 어떤 건강 이상이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래서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그지? 이 두 나라가 어쨌든 지금의 축이 예.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될지 진짜 러시아는 진짜 공화국이 많아가지고 여기 자치공화 저 독립 목소리 엄청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예. 안 그래도 불만도 많았는데 다게스탄, 카자흐스탄. 그렇게 보면 나중에 서방이 우크라이나 회의할 때도 그런 노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젤렌스키가 푸틴한테 땅을 뺏기는 너무 굴욕적이지만 참아야 한다. 미래의 러시아의 분기의 가능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땅을 포기하지 말고 뭐 좋은 때, 영토 수복을 위해 좋은 때를 기다리라 라는 노래를 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도 그랬습니다. 당시 아이젠하워 정부가 이승만 후보시킬 때 지금은 휴전협상은 맺지만 또 모르냐, 또 우리가 통일적으로 통일할 수도 있지 않느냐, 양보해라. 지금은 사실 이승만이 선택할 수 없었으니까 그때. 선택할 수 없었지.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꿈을 포기 못하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70년 동안 통일부가 있는 거고 통일의 꿈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 것이고 지금까지. 그치. 참 그게 요원하다, 그치? 예. 그래서 드는 생각이지만, 예. 그러니까 그때 그걸 넘기기 위해서 예. 정치인들이 예. 입으로 터는 것 같거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70년 지난 거잖아. 예. 점점 더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그렇죠. 예. 그 사이에 무력 도발은 계속 자행되고, 갈등은 남북 갈등을 넘어서 남남 갈등까지 좀 다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도 비슷할 거란 말이야. 그렇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내부에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 지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역사적으로 잘 평화적으로 그나마 좀 무난하게 끝난 케이스가 잘 아시다시피 독일 케이스가 잘 끝났는데 독일은 좀 이게 운이 좋은 케이스가 자기들끼리 싸우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독이 동독을 치거나 동독이 그러니까 형제끼리 총을 쏘진 않았으니까 평화 통일의 가능성이 높은데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서로를 우리도 북한과 민족 성장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장벽이 생긴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장벽. 다른 것 같아. 예. 그 우크라이나는 내가 조지아에 있으면서 예. 많이 느꼈는데 정말 이 러시아에 대한 분노가 조지아에 있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그 러시아에 대한 분노는 어마무시하고 예. 거기에 또 조지아가 또 엄청 러시아 싫어하잖아. 맞습니다. 땅을 또 4분의 1이 다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에 분노를 하고 있거든. 아, 뭐 이번에 제가 또 알게 된 게 간편을 알게 되면 이렇게 심해지고 갔을까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 농촌 하셨으니까 그 스타일 때 경제 개발을 한다면서 우크라이나의 농부들의 쌀을 강제로 뺏으면서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굶어 죽였을 때 거죠. 우크라이나 홀도모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랑한 형태가 있다고 한다. 또는 때는 어떻게든 이걸 다 통제해서 이게 소문이 못 터지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알게 되면서 소련이 얼마나 잔인한 그치. 같은 민족이지만 또 그만큼 또 주고심도 크고 같은 슬라브 계열이라는 거지. 뜻다고 되겠지만 또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어를 쓴단 말이야. 그것도 참 그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추세는 이제 비슷하지만 다른 또 우크라이나어를 많이 쓰기 시작하고 우크라이나어를 쓰고 그래서 이제 언어도 자연스럽게 이제 가려질 것 같습니다. 영어. 우크라이나 젊은 청년들은 영어를 또 많이 하죠. 그러니까 러시아어를 내가 조지아에서 만났던 우크라이나 청년들은 러시아어 자기가 러시아어 지금 하고 있지만 러시아어 싫대. 왜냐면 러시아가 싫은. 러시아 시 또 영어도 잘해. 셀렌스키도 원래 러시아어만 쓰니까 이게 젤렌스키가 러시아가 원래 모국어는 러시아어 러시아어. 한국 사람이어서 그냥 동부 사람입니다. 유태인이긴 하지만 유태인이야? 유대인 예 유대인 유태인이구나. 예. 그래서 더 챙겨주나? 지금 예? 나름 서방에서 그래서 좀 더 챙겨주는 것도 있나? 모르겠어요. 예. 다만 본인은 분노하는 게 이제 러시아가 내세운 그 프레임이 우크라이나 정부는 나쁜 정부다, 나치 정부다, 친나치 필수 정부다 하고 본인이 유태이니까 자기의 정부를 파시스트 말이 안 나치로 되지. 보니까 자기는 되게 싫어합니다. 자기 유태인이 예. 근데 아마 몰랐어. 예. 젤렌스키가 유태계라는 거는 예. 몰랐네. 러시아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러시아 유태계 많잖아, 러시아에. 많습니다. 예. 물론 많이 이제 또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이스라엘 많이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러시아 유태인이 많이 살긴 합니다. 그치. 그리고 요즘은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로 도망친
러시아에도 많이 있습니다. 음, 징병되기 싫어서. 신병되기 예. 싫어서. 그때도 불쌍한 사람들이 음. 참, 러시아가. 21세기의 재래전. 진짜, 그래, 21세기의 재래전. 이게 도대체, 뭔 일이니? 탱크 들어온단 안 되고, 예. 그 덕분에 큰 득을 본 나라가 북한. 음, 북한에게는 큰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러시아가 이로 인해서 민낯이 많이 보였으니까 자신들에게 허실을 많이 보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지 강하지 않았기 않았다. 때문에. 예. 그치. 물론 이제 인구가 있으니까 그냥 인해 전술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시스템이 많이 그치. 떨어진 것이 느껴지고 음, 또 오히려 러시아가 중국에 손을 내밀어야 되고 중국에 의존해야 되고 또 중국은 이것을 잘 영리하게 중립을 지키는 듯 하면서도 적절하게 러시아를 조금씩 도와주기도 하고 저는 이제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시진핑의 야망은 알지만 이걸 보면서 시진핑도 대만 침공은 너무 위험하다는 걸 느끼길 바라고 있습니다. 대만은 원하는 건 알겠지만 중국을 위해서라도 전쟁은 안 된다. 중국도 힘들다. 하는 깨닫게 됐습니다. 아, 중국 대만 붙으면은, 아시아가 뒤집혀. 그거에 나와야지 아시겠어요. 정말, 거기까지 이제, 예, 국지전, 이게 재래식 전쟁이라고 하는 게, 예,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이제 대만까지 만약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상상하기 싫은 예, 3차 세계대전 하는 거야. 진짜. 그때는 뭐 미국도 나설 거고, 맞습니다. 중국이랑 러시아는 같이 나설 거고, 그러면 뭐 다 이제 다 대리전이 아니고, 전면전. 뭐 전면전 해야지. 그것만은 이미 우크라이나 붙었고 작년 10월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치열하게 싸우고 사실 그래. 전쟁이 붙겠네요. 두 개잖아. 예, 세 번째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중국이 대만을 치는 거는 그것만큼은 정말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면은 진짜 3차 세계 한다는 거니까. 뭐 저기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이미 뭐 사실 결판이 난 예, 예, 참 거기는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잖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터질 게 터진 거잖아. 예, 그 시점이 과연 언제였느냐지 그걸 정말 그 서로에 대한 이 누적된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실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기초의 전쟁이지만 저는 이제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안타까웠던 게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 그래.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한 2000 전쟁이긴 하지만 내가 그때 있었잖아, 솔직히. 되게 유감스럽게 여태껏 이제 전쟁을 하는데 나고르노 까라바크 거기 있던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결국은 졌으니까 다 아르메니아 쫓겨나고 아제르바이잔이 완승하고 그치. 그것도 뭐, 아르메니아가 아르메니아가 또 다른 수단에 당하고 아르메니아가 러시아 믿었다가 그래서 이제 팽당한 거잖아. 팽창했습니다. 완전 팽당했잖아. 아유, 게임도 안 됐지. 예. 아유, 예.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아마 조지아도 심정적으로 러시아에 미워도 대놓고 러시아에게 싫은 행동은 안 하고 있고 딱히 서방이 조지아를 또 도와줄 거라도 장담도 없지 않습니까? 장담. 예. 안 도와줘. 안 도와주지. 안 도와줘. 우크라이나도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 안 도와준다는 게 뭐 도와주긴 하는데 예. 실제로 말 그대로 대리전 예. 아까 얘기해서 딱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 물자만 그것도 분수 물자 예. 그것도 뭐라고 내부적으로 또 쿠사리 먹어가면서 이제 하는 건데 예. 그것도 그걸 아는 조지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뭐 이미 뭐 그때도 안 도와줬었고 28년에 예. 그때도 못 도와줬지. 예. 그거 하면 전면전 가야 되는데. 예. 이제 누가 뭐 그 조그만 나라를 도와주겠어. 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사실 명확히 보여준 거야. 우크라이나인데 생각보다 이 서방 세력이 예. 못 도와주는구나. 시스템적으로. 예. 시스템적으로 못 도와주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다 목격을 한 거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의 민낯도 받고 유럽의 민낯도 보게 되고 우리가 그렇지. 유럽이 얼마나 국방력이 지금 허약한지 보게 되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사실 자신감 있는 거거든. 예, 대만에 대해서. 우리가 대만을 쳤을 때, 예, 과연 과연. 미국이 움직일까? EU가 움직일까? 한국이 움직일까? 중국이 우크라이나 보면서 생각을 했던 거야. 예, 잘하면은 예. 얘네들이 안 움직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조그마한 나라를 위해서 예, 얘네들이 그렇게까지 희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제 결국 우크라이나는 사실 작은 나라가 아니었거든.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에다가 역사적으로도 어쨌든 친미 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때 명확하게 딱 드러났기 때문에 예, 뭐 대만 없어지면 대만 만약에 공격당하면은 뭐 반도체 시장 뭐 날라가고 TSMC. 예. 뭐 미국 입장에서는 뭐 요즘은 오히려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핫한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대만은 미국이 승수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하더라도 중국이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쪽은 의외로 러시아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쪽 동네야 뭐 EU가 알아서 하라고 예, 그런 거겠지. 미국은 중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가장 먼저 이제 가장 그나마 위협이 될 경쟁자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관심은 우리는 명색이 동맹국인데 그럼 우리는 얼마큼 보여줄 것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계속 한국에 나온 얘기가 그냥 보통 가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진짜. 근데 나는 예, 오히려 한국은 괜찮다고 봐. 오히려 한국은 그냥 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 예,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참 이 조그마한 나라가 정말 뭐 여러 면으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예, 맞습니다. 진짜로. 뭐 어마무시하지.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룩한 걸 뭐. 예,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무너졌을 때 예, 중국이 예. 마지막 대륙 끝까지 간다는 거기 때문에 예. 일본이야 뭐 섬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정학적 가치가 있고 지정학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도 있고 예. 그 두 가지 면에서 미국이 포기 안 하지. 6.25 한국 전쟁 때는 포기할까 말까 했었는데 맞습니다. 예, 미국이 예, 지금의 대한민국은 포기 못 하지. 예. 미국이. 앞으로 전체 미국에 있는 한국인으로서 듣게 되면 한국이 계속 이런 것을 계속 믿게 끝없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트럼프든 워낙에 주장하던 이제 한국이 왜 미국한테 가치가 있는 나라인지를 외교적 가치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 제일 좋은 거는 뭐 빨리 북한이 중립국이 돼야 돼. 그렇습니다. 북한을 중립국만 만들어주면은 예. 하여간 김정은이 무너져야 예. 그러면 되는 거고. 한참은 그래서 마음이 참 씁쓸하게 재정업적으로 너무 힘들긴 합니다. 이웃 나라들이 이렇게 다 쉬운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어렵고 러시아도 어렵고 중국도 어렵고 일본도 마냥 쉬운 나라는 아니고 그나마 말이 비교적 합리적인 나라가 미국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나마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평생 같이 어쩔 수 없어. 이 북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해결되기 전까지 예. 북한은 진짜 중국이 통 크게 양보해가지고 중립국만 좀 해주세요. 김정은 만약에 김정은 체제가 독재 체제가 무너질 때 해준다면 예. 그때 이제 중립국으로만 해주면 예. 깔끔하거든.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떻게 통일까지 되겠어? 중국이 그렇게 눈에 쌍심지를 예. 키고 있는데 예. 그 통일되면은 우리 전선이 거기까지 간다는 중국 예. 국경까지 간다는 건데 중국이 바보가 아니잖 그거를 예. 절대 안 하지. 절대 중국이 그걸 예. 사실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되잖아. 냉정하게 예. 그때 냉정하게 봐야 되죠. 아,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오히려 저는 중립 전선 맞. 중립적으로 제가 바라는 거는 차라리 김정은이 무너진다 이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북한이 본 행보는 마냥 중국 편도 아니고
마냥 러시아 편도 아닌 언제나 북한도 자기네 길을 걸었습니다. 김정은이 무너진다는 가정에서 북한의 새로운 정권이 뭐 집단 지도라고 치면은 베트남처럼 마이웨이를 걸으면서 적당하게 어느 지역 강국에 붙지 않고 나름 자기들만의 중립 노선을 취하면은 그나마 완충지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지만 사실 그렇게 중국과 비슷한 것도 아니고 한국하고도 어느 정도의 그 이해관계가 있고 물론 이제 중국과 베트남이 또 역사적으로 안 좋은 그래. 역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또 마냥 중국하고 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립국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예. 현실적이지. 오히려 중립국으로 가는 게 그 북한이 지금 북한이 지금 실질적인 그 주권이라고 하기엔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그렇긴 하지만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북한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서 그냥 독립지대를 만드는 게 스위스처럼 예.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 그래야 뭐 그래야 중국이 그나마 그 산소리 안 할 거 아니야. 아, 맞습니다. 예. 통일한다고 하면 난리 날 거고. 아, 중국이 뭐 그걸 찬성을 던지겠어. 중국이 무너지지가 않는다. 예. 말도 안 되지. 안 그래도 지금 남쪽에다가 사드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는데, 씨. 오늘 날리는 좀 기억납니다. 예. 음. 또, 보면은, 시작 공부하면서 제가 보면은, 역사의 변화는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역사가 바뀌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학자가 계획과 생기는 게 아니고, 사건 터지면서 사건 뒤처리 하다 보니까, 약간 한국말로 소발로 시작한다 할 때, 소가 뒷걸음치에서 뭐 잡았다. 있지 않습니까? 소가 뒷걸음치에서 뭐 잡았는 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문제가 터져서 해결하다 보니까 어떻게 답이 나오지 처음부터 답을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한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치. 그런 복잡 다단한 걸 어떻게 예단하겠어. 어렵지. 보통 이게 정치학자가 접근하는 게 우리는 그래서 항상 사건 앞에 쓰는 게 아니고 사건에 뒤따라간다. 사건이 터지고 그제서야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미리 우리가 주도하지 못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 예. 그치? 늘 그랬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대비는 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예. 이런저런 옵션 최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서 시뮬레이션. 예. 그거는 해야 합니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지. 예. 우리 인류가 할 수 있는 게. 뉴스 봐야 되겠네. 예. 한번 다 녹화하신 겁니까? 다 녹화했어. 그래서 트럼피즘 아직은 딱 우리가 예. 예단하기에는 그치? 예. 조금 이르고. 예. 하지만 저는 이제 궁금한 건 이제 우리가 트럼프 1기 때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지. 트럼프 2기는 어떨지. 그러니까 그게 좀 완화된 버전일지 아니면 더 풀로 가동할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나도. 예. 그도 이제 겪은 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예.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말이야 재임도 못하고 이제 거의 쫓겨나고 막 쫓겨나고 재판에 시달리고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또 그도 이제 상실감이 있고 분명히 그것도 예. 좀 심했을 거야. 심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도 자기가 이겼는데 부정 선거를 줬다 생각하니까 본인은 그래. 예, 그 분노가 가득 차겠고 또 이제 이게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거침없게 되니까 4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어쨌든 예. 종훈이는 그래도 아직 트럼프 민주당이 아직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조금 있다라고 보는 아직 거는 있다고 봅니다. 아직이니까. 예. 그럼 바이든이 내려가고 우리 그럼 카밀라가 결국은, 등판하나? 바이든이 만약 이제 출마를 포기한다면은 결국은 유력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러닝메이트 해리스가 될 텐데 결국은 만약 민주당의 희망이 있다면은 여론조사에 캡처되지 못한 숨어있는 부동층이 막판에 결집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고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바이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익숙한 답답함과 트럼프가 가져올 수 있는 새로움에 대한 불안감 중에 불안감이 더 커지면은 역전은 가능합니다. 불안감이 커진다면. 그치. 캠페인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는. 결국은 뭐 캠페인이지. 예.